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좀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좀 은 말씀을 좀 드려볼 거고요. 은을 보니까 네, 이게 뉴스를 보다가 아깝지만 제2의 게임스탑이 될 뻔했는데 네, 좀 하락했던 뉴스가 좀 눈에 보여서 제가 불과 작년에 은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복귀할 겸 방송을 찍어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지난주에 가장 많이 증가한 ETF 중에 하나가 은이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etf.com에 들어가 보니까 무려 두 번째로 아이시어즈의 실버 트러스트, 그러니까 SLV로 돈이 들어왔고요. 증가했는데 이제 은을 많이 쳐다보셔서 또 게임스탑 얘기도 있어서 좀 마침 좀 흥미롭게 봤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은 가격 상승에 투자할 수 있는 ETF는 코덱스의 은 선물이라는 ETF가 있어요. 그리고 SLV라고 하는 앞서 보여드렸던 미국의 ETF가 있죠.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 5월 11일 날에도 좀 앞서 소개를 좀 드린 바가 있는데 당시에 금과 은 내 가격 차이가 무려 112배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굉장히 극단적으로 상승해 있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고 이때 조금 강하게 은을 좀 샀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가격이 많이 벌어졌던 시기더라고요. 가격을 보면 이렇습니다. 5월 11일이니까 이때쯤이잖아요. 지금 여기니까 뭐 대략적으로 한 60% 이상 정도의 수익률이 좀 나는 상황이었을 거고요. 물론 한 5월 달에 해서 8월 한 중순까지가 가장 좋은 수익률을 냈고 그 뒤에 들어가셨으면 또 한참 흘러내렸다가 이제 다시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은 선물로 투자하다 보니까 이 녹색으로 보이시는 실제 선물 가격과 ETF의 가격은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는 작년 원유 선물 ETF 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실제 선물, 그러니까 만기가 돼서 롤오버 교체 매매가 돼야 되는 선물 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거죠. 거래 비용을 반영해서 계속 지금 앞으로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는 콘텐츠장에서는 좀 비싼 선물로 교체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좀 비싸게 살 수밖에 없다. 즉 그 현물과의 가격 차이만큼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못 쫓아가는 부분은 있다. 다만 뭐 유사하게는 쫓아갈 수는 있겠지만요. 이 부분이 있고 이게 지난주 뉴스에 보면 제2의 게임스탑이 될 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스탑이 좀 폭락하면서 실제 그 레딧이라는 게시판에서 이번엔 그 은 가격을 한번 건드려 본 거죠. 그랬더니 참 안타까운 건 미국의 장기는 이 월스트리트라는 게 결국은 판을 하우스를 그 좌지우지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게임의 룰, 판 자체를 자기들이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확실히 여기 CM이라고 하는 시카고 선물 거래소죠. 여기에서 증거금을 18%나 인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고 하면 증거금 더 내놔. 그러니까 이제 이 실탄이 더 있어야 이제 흔히 말하는 살 수 있게끔 좀 불리하게 게임을 바꿔버린 거죠. 그리고 또 심지어 뉴욕과 런던 자체 은시장이 한 410억 달러 규모니까 10억 달러가 한 조 정도 되잖아요. 한 40, 한 2, 3조 정도 되는 큰 시장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개미들이 뭐 이렇게 단기간에 붙어서 하기 좀 힘든 시장이었다라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폭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근데 물론 그 뒤로 제가 금과 은 가격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일단 이제 앞서 작년 영상에도 봤지만 이게 최근 10년 그래프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70에서 80배 사이까지도 움직였고 80배 이상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제가 뽑아버렸을 때가 이때죠. 110배가 넘었던 극단적인 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나 또는 은 가격이 덜 올랐다는 저평가 구간일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지금은 67배 정도 되거든요. 뽑아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렇게 고평가 거나 은이 이렇게 뭐 아주 싼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은 평균 밴드로 들어온 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싸지도 비싸지도 않은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농산물 ETF와 비슷한 거죠. 좀 쌀 때 작년에 5월 달에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단순 대신에 이제 10년 동안에 금 가격 그리고 은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제가 뽑아 보니까 이게 파란색이 금이거든요. 금은 한 40% 정도 상승을 합니다. 근데 은은 아직 원금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은 가격은 금에 비해서 안 오른 건 맞다. 네. 그러니까 금과 은 가격의 차이만큼 앞서 보여드렸던 이 밴드 기준으로 보면 7, 80배 기준으로 보면은 뭐 그냥 평균적으로 들어온 거고요. 금이 올랐을 때 은은 덜 올랐기 때문에 은은 그 금만큼은 아니지만 얘도 산업용 금속으로 쓰인다는 거죠. 경제 회복이 가시화가 되면요, 뭐 전자제품이라든가 태양광 패널 등에 있어서 은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5G 이동통신 장비라든가 뭐 자율주행 자동차 부품 등에도 은이 쓰인다라고 하니까 은의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 아마 이 원금 수준에서 좀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뭐 왜냐하면 워낙 지금 주식이라든가 특히 성장주 우리가 뭐 자주 투자하고 있는 반도체 같은 거는 워낙 비싸잖아요. 가격이 비싼데도 더 사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런 금은 가격을 보면 뭐 그렇게 10년 내리 가격을 봤을 때 고평가된 모습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격 자체 통계적으로 보면 평균치에 들어왔지만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회복되고 그다음에 전기차라든가 5G가 확산되는 시점을 고민을 해봤을 때는 조금은 더 오를 룸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오늘 방송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